자, 주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더 인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서아시아 일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인제 벼를 재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도 또는 뭐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태국 그리고 베트남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이렇게 해서 쌀을 주식으로 생활하는 문화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밀을 재배하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확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그런 나라가 인제 밀을 재배해서 많이 먹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밀은 이제 부서지기 쉽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빵이나 국수로 많이 만들어서 먹는 그런 문화권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북부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중동 이런 나라,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데서 인제 주식으로 많이 밀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동물성 식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을 생각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빵 위주로 많이 먹잖아요, 주식을. 그리고 한 그 스테이크나 고기, 육류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같이 인제 곁들여서 먹는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옥수수.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 같은 경우는 거의 대표적인 게 멕시코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제 남부나 멕시코, 페루, 칠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제 주식으로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옥수수는 인제 막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은 인제 펴서 구워서 먹는 그리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가루를 인제 옥수수 가루로 인제 수프나 죽을 만들어서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자연 기후나 이런 데에서 강하게 살아남는 주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강원도 대표적인 강원도에서도 인제 많이들 하죠. 그리고 인제 서류라고 하는 게 인제 감자, 고구마, 토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거의 대부분 그 땅속에서 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인제 서류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거는 인제 특별한 기술 없어도 다량으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남부 이런 여러 섬에서 주식으로 많이 먹고 있다가 그리고 인제 감자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에서도 많이 먹는 그러니까 밀과 함께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가 밀의 식량인 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감자를 그 저기서 나가 가지고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거기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감자는 밀의 식량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가 좀 잘 요리해서 먹으면 또 맛있는 그런 또 식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4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어떤 걸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제 쌀에 대한 문화를 쪼끔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의 문화에 대한 변천 단계가 있는데 제1 기가 인제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그러니까 1959 년까지 식량이 절대 부족기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뭐 쌀을 먹거나 이런 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인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한 생명 유지에 대한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생활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죠. 그래서 뭐 정말 조금의 식량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낸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제2 기 이제 1960 년대 정도인데 이게 이때가 인제 홍분식 장려기라고 얘기를 해서 가뭄으로 인한 흉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라도 인제 댐을 만들어서 수시로 인제 물을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럴 때 인제 쌀 자체가 지금은 쌀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때는 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쌀을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좀 많이 먹어라."라고 해서 홍분식을 좀 시키는 거고 분식 그리고 보리
이런 것들 잡곡 이런 것들을 혼합식으로 먹어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쌀이 막 남아서 쌀을 이용해서 "쌀밥을 드세요. 쌀을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쌀을 적게 먹게끔 만들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62년 정도에 우리가 인제 쌀을 벼를 '어떻게 하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 기반도 마련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3 기 때는 인제 1970 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인제 쌀이 굉장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쌀을 굉장히 쌀 수입량도 많이 인제 또 줄어들게 되고 쌀 생산량이 또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식생활의 양과 질이 인제 쪼끔씩 인제 나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제 70 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인제 식생활 문화권이 쪼끔 더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제4 기 때 인제 1980 년대 쌀 문화의 이제 변화기라고 얘기를 드려요. 고도의 성장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산업화도 되어 있고 사회 경제적인 그런 요인과 가치관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인제 소득이 증대도 되고 그리고 소득이 증대되면서 우리 밥상이 쪼끔 더 풍요로워지는 그러니까 육류 섭취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서 굉장히 인제 식품을 과소비하는 경향이 인제 나타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제 사계절 채소가 사계절 공급이 인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제 먹을 것들이 많아지니까 쌀 소비가 인제 감소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제5 기 때 1990 년대 쌀 문화의 안정기 이때부터는 인제 젊은 층이 굉장히 외국에 대한 서구 지향적인 식습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쌀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인제 감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제 과거에 없었던 이런 병들도 인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인제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전염병하고는 쪼끔 다른 그거죠.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고 영양 상태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면 쪼끔 더 인제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영양 과다로 비만과 성인병이 인제 발병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영양에 대한 균형이나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시기가 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벼에 대한 그 품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쪼끔씩은 인제 다양하게 다양하게 인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쌀 종류나 이런 것들도 쪼끔 더 인제 다양한 용도로 생산되는 시기 그래서 소비자들이 인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쌀에 대한 문화가 있었고요. 쌀에 대한 영양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쌀의 당질은 일반적으로 쌀밀과 같은 곡류, 서류 및 단맛을 내는 이런 것들이 인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쌀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들과 같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뭐 이렇게 달달하고 느껴지진 않는데 쌀만 이렇게 먹으면서 자근자근자근 입에다가 넣어 놓고 먹게 되면 그 단맛이 있어요. 특히나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해서 막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내가 이렇게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제 흰쌀밥이 싹 들어가서 먹으면 그 단맛이 훨씬 극대화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인제 쌀의 당질이에요. 그래서 이 쌀의 당질로 인제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에 대한 절약 효과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신경세포 이런 것들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인제 당질의 주된 공급원이 쌀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왜냐하면은 껍질을 좀 덜 벗겨낸 거고 백미는 주로 인제 당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미를 많이 먹게 되면은 내가 에너지를 쓰고 남은 에너지는 포도당이 되면서 얘네들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쪼끔만 먹게 되면 내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살은 살대로 안 찌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데 인제 요즘 시대에는 아무래도 또 이런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되다 보니까 현미 쪽으로도 많이 이제 먹기도 하죠. 근데 어 쌀은 반드시 드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두뇌 회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인제 우리가 쌀을 먹는 거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으로 인제 사용을 하고 있고 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쌀의 식이섬유. 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만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리고 음식물을 장내에 통과시켜 주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쌀을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비만으로 가지만 쌀을 적정하게 먹게 되면은 얘네들이 소화 효소로 이루어지면서 우리한테는 에너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제 뭐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서는 어 진짜 나쁘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많이 먹어서 쪼끔 나쁜 경우는 생기죠. 적당히 먹는다고 하면 되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쌀도 단백질이 있어요. 쌀은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쌀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인체의 성장이라든지 인체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백질 자체의 체내의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감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뭐 알러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 쌀을 먹으면서 그 쌀 자체에 얘네들이 항체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기도 덜 걸리게 해 주고 바이러스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물리치게 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합니다. 쌀에는 거의 한 6% 에서 8% 정도 단백질이 인제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라이신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옥수수나 조나 밀가루보다 약 2배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그러죠. 밥을 먹어라 밥을. 쌀을 먹어야지. 밀가루 먹지 말고 쌀을 먹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설명을 못 하지만 어떻든 간에 뭐 밀가루보다는 그래도 쌀이 우리 몸에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쌀도 인제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지방 함량은 현미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함유가 돼 있다라고 하고 백미 같은 경우는 1%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방이라고 하는 아이 자체가 건강에 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없고요. 얘네가 인제 쌀의 지방은요 가장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 포화 지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계 성인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도 좀 많이 늘긴 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좀 낮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쌀을 좀 먹고 쌀에 있는 지방, 불포화 지방산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쌀의 지방은 성인병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쌀의 무기질 이나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철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시간이 쌀을 좀 많이 안 먹고 장기간 있는 친구들 눈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이 인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한 섭취하기가 쪼끔 아니면 녹황색 채소 뭐 멸치 이런 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먹지 않게 되면 눈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쌀만 섭취하더라도 쌀의 안에 있는 무기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성장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성분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무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쌀이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쌀에도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비타민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쌀의 당질 첫 번째 얘기했던 쌀의 당질 있죠? 그 쌀의 당질의 열량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조효소 역할을 해 주는 아이가 이 비타민 B 복합체예요. 그래서 이게 필수 요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쌀을 씻을 때 너무 빡빡 씻어 가지고 쌀이 완전히 막 흰 하얀 쌀물이 나올 정도까지 씻어내시면 안 되고요. 거의 한 2 번, 3번 정도 딱 3 번이면 첫 번째 물은 반드시 버려야 되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물에서 세 번째 물 사이에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비타민 B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같이 드셔 줘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쌀의 기능적인 우수. 우수성은 이렇게 총 5 가지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항산화 효과, 혈압 조절 효과, 당뇨 예방 효과, 그리고 돌연변이 억제하고 암 예방 효과가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질환 발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미라든지 백미라든지 뭐 구별해서 먹을 필요는 따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소화 흡수가 좀 더디게 느껴지고 싶다.'라고 하면 현미를 드시는 게 맞고 근데 또 인제 뭐 백미를 드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쌀 단백질 자체가 들어있는 얘네들이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 비타민 E 쌀 특히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굉장히 강한 항산화제가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쌀이 지방되기 쉬운 불포화 지방산이 인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제 또 잡아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게 또 현미를 좀 드시면 좋죠. 그래서 항산화 효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체막의 손상이나 지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억제시켜 주는 특히나 또 노화 방지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 그게 항산화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커피 하루에 한 잔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산화 효과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혈압 조절 효과.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압 조절을 하는데 혈압 상승을 하는데 얘네들이 펩타이드라는 게 인제 있어요. 혈압을 관련하는 효소 중에. 그래서 그거를 저해하는 게 이제 펩타이드인데 그런 것들이 인제 백미에 인제 들어있다. 쌀에 들어있다. 혈압 상승을 억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예방 효과. 혈당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인제 얘네들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돌연변이 억제. 그래서 요즘에 뭐 돌연변이 얘네들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쌀에는 각종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를 억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쌀을 많이 먹고 해야 어 우리 몸에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얘가 인제 다음 후손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게 지금 내 몸이 건강하는 건 되게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내 몸을 유지하면서 후손의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돌연변이 억제 효과가 있는 게 쌀의 우수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잘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암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려지지 않고 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기능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해서 잘 안 먹게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쌀 소비량이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감소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올해는 또 쌀값이 엄청 비싸요. 저도 인제 제가 쌀을 계속 사 가지고 인제 먹으니까 알고 있는데 너무 쌀값이 이번에 확 폭등을 해 가지고 너무 비싸긴 한데 좀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좀 잘 잡아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쌀의 생산과 소비. 쌀의 인제 뭐 수급 동향이나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쌀 생산에 대한 증가는 거의 인제 기술에 대한 음 그런 진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1 년에서 200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쌀의 생산량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쌀을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해도 소비량이 워낙에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쪼끔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쌀 소비량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리고 대만 특히나 인제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이 거의 그 주식이잖아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소득 국가일수록 쌀 소비 증가율이 쪼금 더 커요. 왜냐면 그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나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좀 늘어나는 반면에 쪼끔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쌀을 안 먹어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시가 있으니까 네 덮밥 뭐 돈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쪼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쪼끔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상관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나 지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쌀을 거의 많이 안 먹으려고 막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오히려 비만율을 굉장히 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쌀을 안 먹고 다른 뭐 밀가루라든지 다른 것들을 대신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대체 식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이 하나가 이제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어 유아 비만, 아동 비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외식이나 결식 이런 것들 외식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쌀의 소비량이 쪼끔 줄어드는 요인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쌀 소비 쌀 소비는 뭐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제 쌀과 이제 건강이에요. 쌀과 건강. 쌀과 건강인데 쌀에 인제 최근 이제 식생활 같은 경우는 서구화가 되면서 우리가 인제 그런 쌀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올바른 식생활 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식생활을 제때제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춰 가면서 본인의 체중과 본인이 활동하는 양 이거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런 것들이 인제 바르게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계의 인제 쌀 음식, 벼농사를 하지 않는 그 지대에도 쌀밥을 먹는 습관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인제 음식 가장 대표적인 거 쌀로 만드는 음식 중에 말레이시아 락사 그래서 약간 커리 가루에 코코넛 밀크를 넣고 인제 닭고기나 쇠고기 그리고 뭐 또는 염소고기 이런 것들을 인제 해서 만든 수프예요. 수프에다가 쌀국수를 넣고 그 위에 인제 채소가루를 뿌려서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퍼는 아시죠? 쌀국수. 퍼가 인제 일종의 쌀국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를 인제 우리나라 뭐 칼국수보다 좀 더 가늘게 썰어서 먹는 국수. 여러분들 인제 쌀국수는 많이 드셔 보셨으니까. 그다음에 인도의 도사라고 하는 건 쌀과 코코넛을 배합해서 만든 주식류의 빵과 콩 그리고 쌀가루를 반죽해서 철판 위에 얇게 구운 요리 이런 것들 인제 도사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그냥 크레이프라고 하면은 쪼끔 더 와닿으실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멕시코에 인제 소파세카라고 하는 인디카형 쌀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인제 가벼운 식사나 애피타이저 중간에 나오는 그런 메뉴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인제 쌀을 양파, 마늘, 토마토, 파슬리 그다음에 향신료 중에 코리앤더, 큐민 그리고 통후추 이런 것들을 인제 닭기름으로 볶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인제 물에다가 인제 놓았다가 물에 따라 놓았다가 그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불에 볶아서 먹는 음식.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스시나 인제 모찌, 고왕. 그래서 고왕이라고 하는 거는 밥이죠, 밥. 스시 고왕이 밥이고 인제 모찌 같은 경우도 쌀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저도 모찌는 좋아해요. 그리고 스시 같은 경우도 일본 대표적인 어 음식이죠. 초밥이죠, 초밥.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스시가 가장 대표적인 쌀을 이용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쌀 문화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식문화의 특징. 그 식문화라고 하는 거는 인류가 생활하고 있는 자연과 사회 및 환경에서 조화를 꾀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같은 민족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고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환경에 상응하는 문화는 거듭 변한다. 앞쪽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같은 민족끼리는 계속적으로 그 식습관이나 식문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인제 의식주 그리고 언어 그리고 종교 그리고 그 외에 예술적인 부분들 미술 뭐 이런 것들 여러 문화 요소들이 인제 계속적으로 역사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런 서로 계속 인제 상관관계를 맺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식문화도 그 시대에 맞게끔 인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문화 요소로도 인제 상관된 통합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문화의 특징은 공유성, 통합성, 변동성으로 인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식문화의 이제 공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류 함께 인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계속 공유를 하는 거죠. 명절이나 잔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족들끼리도 모이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가족들도 가족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게 인제 공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서로서로 간에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거 그걸 확인하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민족이든 그 식품에 있는 식재료 그다음에 음식 조리, 가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용하는 뭐 식기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제 그 음식을 만들어지게끔 만들 나타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화죠, 조화. 예.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주거라든지 뭐 음식 사이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풍토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같은 맥락을 변동해서 통합성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인제 뭐 밥이 있으면 국이 있고 뭐 반찬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통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먹는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다 틀려도 거기에 인제 쌀이 올라가고 국이 올라가고 반찬이 올라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게 인제 통합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화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화든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변동하죠. 변화하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에 맞게끔 계속 인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식량의 재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가공, 저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를 거고 그다음에 식기류 같은 경우도 유행하는 패턴이 또 다 달라질 거고 그래서 그런 제작 방법들 그리고 상차림 하는 방법들 이런 식문화 여러 가지 요소들 자체가 계속 인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제 학습을 하고 뭐 꼭 배운다라기보다는 집안에 따라서의 또 그런 전통적인 문화성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회에 맞는 또 문화와 또 결합이 되기도 하고 예전 거는 또 불필요한 것들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 현재에 맞는 그것들을 또 다시 재발견하고 재생산해서 또 그것들이 또 문화가 돼서 정착이 돼서 또 후손에 또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또 이제 많이들 눈에 띄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생활 문화나 식문화나 이런 것들에 인제 깊숙하게 관련이 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인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식문화의 변동성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참 어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반대로 '너무 많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너무 많은 그런 문화성이 또 지켜져야 되는 문화성이 또 없어지고 변질되고 이런 경우들도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킬 거는 지키고 변화할 건 변화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잘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한국 음식, 한국, 중국, 일본 음식에 대한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지금 또 여기까지 어 우리가 내용을 좀 보고 어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쌀에 대한 내용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음식 식문화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